도시가 산업 지리 담당 김병입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전동으로 좀 바꿔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단지 건의사항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입주 예정자로 구성된 확장단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각 담당기관의 의견 및 조치계획을 들어보고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이환 확장단지 비상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성경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이상권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과장입니다. 김명동 구미교육지원청 재정지원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황수 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엽 수자원 구미건설단 차장 참석하셨습니다. 황진태 수자원 본사 황진태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희 과학기계과 중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기주 계장님하고 박마기 계장님은 지금 다른 프로 회의 중 잠깐 늦으신 것 같은데 들어오시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문화 담당하신 문화 담당 예술 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대훈 노루과 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분들은 소개는 저희들이 이제 성함을 다 올렸는데 그 단지별로 대표장들 한 분씩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 김성현 부위원장 옆에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확장단지 골드클래스 입주 예정자 대표 조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골드클래스 부대표 김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확장단지 오미리 센터파크 오미리 도차 성희 박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확장단지 5차 오미리 센터파크 운영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2차 대표로 선택한 장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지는 5군데 대표님들 참석했습니까? 네, 가신 인사는 마치고요. 시간 전에 앞서 오늘 회의 주관이신 이상로 도시과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입주민 대표 및 관계기관 부서대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건의 내용에 대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 21건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오전에 2건이 더 추가돼가지고 23건에 대해서 관계기관 부서 및 담당자 및 대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책위원회 위원과 서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벽청에서 오셔야 되는데 여기는 또 행사관계로 못 오시고 구미교육지원청에서 경상북도에 대한 답변하고 같이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환경안전과에 오늘 또 행사가 겹쳐져가지고 그분들은 미리 이제 좀 양해를 좀 구해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건수가 좀 많다 보니까 순번 1번부터 해가지고 건의사항에 대한 그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21번까지 모든 것을 건의사항이나 답변을 다 하시고 끝으로 뭐 문제점이나 또 다시 의문 나오면 다시 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1번에 보면은 교육청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 추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인접 초등학교 아마 개교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거는 고등학교 신설권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도교육청에서는 실은 고등학교 신설권 때문에 교육부에 좀 지어달라고 그렇게 지난 월요일에도 이제 장석준 국회의원과 같이 또 교육부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때문에 여러 방문이 뛰어다니고 있어서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 저희들이 고등학교 중투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어깨 국추하고 거기서 올라가 있는데 아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요즘 이제 보면은 전국에서 이제 학교 신설에 대한 건이 올라오면 한 26% 정도 승인이 안 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또 고등학교 건은 문제 중학생이 한 800여 명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는 또 정상 이제 지원을 중국 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디 초등학교 학부가 안 정해져 있어 그런 애로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어깨지구에 초등학생이 4,914명이에요. 중학생이 1,902명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미 전체 초등학교 대비해서 한 20%가 어깨지구에 4개 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는 4개인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4,913명. 참고로 구미에 초등학생이 26,000, 27,0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 와서도 이런 구미 어깨지구의 특수사에 대해서 설명을 엄청나게 합니다. 저는 지금 29세쯤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학교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많이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 방면을 쫓아내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학생 수가 800명이 줄어들지만 어깨지역의 특수한 상이다.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의원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들도 하고 군이 원래 고등학교는 신설 담당이 도교육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같이 힘을 합해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에서는 참석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가 대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깨 쪽에 하고 확장단지에 실은 만 224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주 여건에 갖춰져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승인을 낼 때 확장단지 저희들이 이거 3번, 4번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학생 수용이 어렵다는 얘기 답변을 보냈습니다. 시청에서 이제 사업 협의가 나왔을 때 그래서 아마 시행사 측에도 이런 게 내용이 전달되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보통 보면 아파트는 입주가 착공해서 2년 만에 입주가 되어버립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설립 승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착공해서 준공해서 개교까지 3년이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한 1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도 부탁드립니다만 이 입주 시기하고 학교 개교식을 좀 맞춰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라는 게 개교 시기에 맞춰가지고 입주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3번이나 이렇게 답변을 해드려도 불구하고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 시기와 좀 맞추는 방향으로 가능하겠으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하고 시청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보면은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시점으로 맞추면 가장 좋겠죠. 근데 뭐 4월달 입주하고 9월달 10월달 입주하면 그러면 얘들은 갈 데가 없어요. 결정하고 갈 데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교원 수급 관계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교실 관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렇게 이동이 되어버리면은 아들 정서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가가지고 애들이 전학 갔을 때 적응이 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뿐만 아니고 그 건축 승인을 내준 꿈이 시합을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덕초등학교는 3월 1일 되는 목적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희 과정상 보통 학교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 공기가 4년 한 20일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1년은 그냥 교육비에 승인받는 1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받아서 설계하는 데 보면 그냥 하면 되는데 보통 한 8개월, 10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다 검토를 해서 보통 12월 중순경이나 1월달에 이제 조달청에 여기 보내요. 우리가 이렇게 입사를 걸리면 조달청에 가서 한 1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걸 설계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하고 심지어 저희들이 뭐 국회의원님인데 부탁을 드려서 좀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래도 2월 28일 정도 설계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적게 심사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월 15일 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준비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갔다 와가지고 또 독촉을 했는데 이제 편지인에 2개 갖다 놓고 다음 주쯤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월 1일자로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서 저희도 교육실에서 이제 그 정신과 시설 쪽에서는 이제 그 과정을 또 최대한 동기를 좀 단축해서 공법을 요구하는 도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3월 1일자로 개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없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마지막에 궁금한 점 하나하나 끝내고 마지막으로. 근데 마지막에 다 이제 그 내용들을 질문하고 내용들을 지금 다 덩어리 따서 20개 다 그래서 한 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요 바로 끝나고 나가시면 그거 이제 예, 참고로요. 아니, 그 마침내 제일 밑에 그 구독 버튼가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되고, 한번 더 누르고 있습니다. 더 지리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예. 네, 저는 지금 이미 5차 입주 예정인데 현재 5개에 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5개에 동부초등학교와 저희 이제 신호계 쪽으로 동부초등학교와 해마루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동부초등학교 좋은 학교를 증설하지 못하고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지금 계속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업을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인데 해마루초등학교가 뒤늦게 개교가 되면서 약간의 해소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해마루초등학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앞에 세형일체를 유추하지가 않았는데 벌써 지금 저희 애가 2학년인데 벌써 작년에 8반까지 있었고 올해 10반 늘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불만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기 초에 엄마들 모임 많은데 걱정이 많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당장 5mm 5차가 7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학교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빠지면 과밀이 해소가 될 텐데 지금 저희 학교가 없어서 못 가기 때문에 일단은 2학기 때도 저희는 해마루초등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개교가 내년 3월에 될지 안 될지 지금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계속 해마루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게 한둘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고 지금 5개 확장까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는 5개에서도 불만이 더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신당초등학교 5mm 5차에 있는 거 지금 아직 아무것도 보기엔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인덕초등학교는 지금 그래도 봉사를 하려고는 하지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5개, 신호계의 그 동부초등학교, 해마루초등학교와 같은 사당이 분명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신당초등학교를 같이 지금 시점에 출발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이것도 언제 기다려서 언제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저희 애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5개에 살면서 전화로 3번 해야 됩니다. 지금 해마루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 바로 못 가고 그 다음에 인덕초등학교 가요. 가면 6학년 졸업하기 전에 한 번 더 전학을 가야 되는 입장이고 둘째는 6살인데 걔는 지금 3번 전학을 다른 당사자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그래서 지금 신당초등학교도 이 시점에 같이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네. 그 옥계 동부초등학교하고 해마루초등학교 아까 그 옥계 쪽에 부산 현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지금 어깨 동부초등학교 저희들이 48학급으로 중퇴에 올렸습니다. 근데 교육부에 들어가면 적정 규모로 해가지고 36학 이상은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 동부초등학교, 해마루 초등학교, 거기에 보면 지금 어떤 아파트에는 70% 학생부가 됩니다. 70%. 어깨 동부에 우미린 이쪽에는 0.6%, 60% 정도만. 이런 현상은 실제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학교를 세우는 게 맞는데, 승인을 받아서 설립을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정말로 그 당시에 봤을 때 처음 시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입주했을 때하고 차이가 좀 많았다는 거죠. 전체에 막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교육개발원이나 그 교육부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지금 어깨 북초 같은 경우도 이제 2092세대 이제 12월 말에 분양 공고를 해서 그 전에 꼭 우리 계속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하나 얘기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2월달에 분양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학교를 써야 된다. 그러면 교육부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막 분산 수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우리가 어깨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말씀드리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60%, 70% 가는 거는 경기도 어떻게 도시에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가장 지금 저희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한편으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애들이 많이 생기면 좋지 않느냐, 출산 장려정책도 쓰는데 이렇게 학교를 지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뭐 교육부에 가면 어떤 학교에 한 개를 없애야 학교를 지어주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어깨 동부초등학교 이번에 컨테이너를 배송을 하면서 어깨 북초를 지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신당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그 위쪽으로 보면은 가장 좋기는 학교를 두 개 같이 지어가지고 그 큰 도로 기준에 이쪽에는 그 중흥 그 2차 5인 3차 오고 한 3,000세대지 그렇게 가고, 앞에 또 중흥 3차나 4차가 1,550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가지고 그 학교가 한 개씩 인도초등 가고, 이쪽에는 신당초등학교를 세워서 거기다 한 3,000세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5차, 쌍릉 예가, 그 다음 볼두, 890세대, 1,550, 이런 지금 합하면 또 한 3,000세대. 그래서 거래해서 신당초등 가면 좋은데, 이게 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올리려고 했으니까 볼두가 615세대 갑자기 취소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취소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중흥 가던 게 분양 공고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초등학교 짓는 그 기준이 4,000세대입니다. 4,000세대 되기 전에 이제 올리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쌍용예가 거기도 지금 분양을 보면은 지금 한 280세대 정도 미분양입니다. 이런 걸 저희들만 아는 게 아니고 요새 분양 미분양 되는 거 보면은 법이 시청에 딱 튀어나옵니다. 그다음 분양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들어 해보려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중흥 3차 그 우미린 그 중흥 2차고 앞에 있는 맞은편이죠. 거기 부분 1,550세대 하고 이쪽이 볼도 615세대가 이렇게 분양 같은 걸 봐가면서 지금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7월달 수시 1차에 저희들이 이제 신당초등학교 일단은 그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이제 설립 계획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으로 말씀드리고, 상당히 아까 그 학부모님께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주역이 참 갖춰져가 딱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그런 상황이 잘 안 되나 싶어요. 저희들도 어찌 보면 교육계 한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초에 인도 초등학교 저희가 이제 설립계획 세워서 중앙통신사에 올릴 때 그때 당시에 2015년 상반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미 3차 그리고 중흥 2차 이런 부분이 전체가 다 그 분양 공고 실시라든지 안 했을 상태입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우미 3차 정도만 분양 공고를 실시하고 건축에 들어갔나 그 정도 될 것 같았는데, 물론 이제 승인은 다 나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육부의 종합투자심사에 학교 설립을 요청했는데 결과가 어떠냐면은 상동초 이전 재배치가 결과가 났습니다. 그만큼 그 세대 수가 계획이 돼 있어도 승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 있어도 교육부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실제로 분양되는 걸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전 재배치 결정이 났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 7월달에는 좀 더 이제 승인이 났죠. 그때 당시에 우미 중흥하고 제 기억으로는 중흥하고 5차인가 4개가 더 분양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단독 설립이 가능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추어 보자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골드하고 중흥 3차가 지금 분양 실시가 안 된 상황에서 또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이 다소 어렵다는 지금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저희가 뭐 아까 국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중투 때 상반기에 강동구 이제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올라갈 때 뭐 간접적으로나마 가능하겠느냐 뭐 그런 질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뭐 지금으로서 신당초는 일단 그런 단계라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볼더클래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짚고 싶은데요. 지금 인덕초는 그럼 각 학년당 합격 수를 몇 개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전체 36학급. 그러면 한 6학급 정도 한 학년당.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그렇게 이제 예측이 사실 실제하고 틀릴 부분이 있는데 그 실제에 비해서 예측이 너무 적게 그래 현재 어깨 동부초도 그렇고 해마로도 그렇고 실제 예측 대비 학급수가 제일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인덕초도 6개 학급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미 3차와 중흥 2차만 들어가도 또 모자라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지금 현재 우미 3차만 해도 그 애들이 현재 상태 입주가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경영이 되는데 중흥 2차까지 들어가면 바로 또 이제 우미 5차 들어가고 그러면 또 학교가 모자라가 컨테이너 또 지어야 될 그런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상황이 바로 보이는데 그 아파트가 4,000세대 이상이 돼야지 또 신청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좀 너무 건시안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미시 쪽에서도 너무 지금 내일도 못 보고 너무 짧은 행정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예, 저희들 아까 그 어깨 동부초등학교, 해마루 초등학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40학급 이렇게 신청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36학급 이상 전부 어디는 안 주고 이 상황들이 한 4년, 5년 되면 거의 이제 36학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깨하고 이제 해마루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욕을 해도 저기서 교육에서 딱 36학급 이상은 안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그 이상은 저희들은 뭐 요구를 하죠. 제가 40학급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할때 자료를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미 3차가 한 1,200여 세대 지금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되는데 예상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를 딱 만들면. 그래서 36학급이면 한 학년에 6학급 정도 그러면 한 30명 잡아서 한 학년당 180명. 근데 그래 따지면은 자료로 그냥 금방 나오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데이터 아주 전부 얘기하시죠. 근데 지금. 근데, 현실이라,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강동구를 설립 추진하실 때, 그냥 간접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 미리 좀 하기 위해서 저희 이런 자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미시에서도 좀, 힘을 실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눈에 보도 뻔하게 당장에 지금 보이는데 앞으로 내년만 딱 돼도 인덕초 바로 개도되면은 골드하고 다 가면 벌써 또 컨테이너 높게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라든가 이런 저희들도 아까도 이제 우리 중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골드 615세대로 이제 분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사업 취소되고 이제 그냥 계약금도 돌려주고 그다음에 중흥 3차 추가로 50세대 진행되다 중요한 게 있고 쌍용이와 같은 경우는 280세대가 미분양이고 이런 자료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빼버리면 지금 거의 인덕초등학교 4,000세대 외에는 1,000세대 조금 넘거든요. 그거 가지고 학교를 거기서 승인이 안 한다는 거죠. 저희들한테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애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쪽에는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지금 이 데이터 좀 이렇게 빼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상당수는 학교를 지어놓고 한 50%가 안 되는 데 많습니다. 이제 학교를 지어놓고 입주가 안 돼가지고 애들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도시의 등등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하게는 합니다만 이건 뭐 하여튼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48학 해다고 이 부분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도 36학 이상은 지금 이제 승인이 안 난다는 거죠. 예, 학급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초등학생들은 사실 예전 같으면 1시간씩 이렇게 걸어 다녔지만 지금은 한 20분만 돼도 학급차를 타고 다니고 또는 걸어 다니기도 하는데 학급 수가 늘리는 게 아니고 원래 수정에서도 다 계획하고 부지를 다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학급 때문에 학교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일단은 아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괜찮은 방법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데이터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어느 학교에 교관이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면 그리고 총 있어야 되면 그런 것도 시작해서 향후 한 5년, 10년간의 추이가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교육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저희가 소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사실 또 교육부의 망치는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는데 학교 신설이 옛날에는 약간 이런 논리거든요. 이거 약간 비하는 하면 안 되지만 그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느 특정 비단 이제 확장 단지만 보자면은 그 경우를 맞춰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큰 재정 투자가 되고 그리고 또 여타 또 다른 어떤 이제 소규모 학교 이런 거 하고 전체적으로 또 균형을 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골드하고 그런 정보도 저희들한테는 주시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올민 사업장 할 때도 그랬습니다. 오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차가 이제 바로 7월달에 입주를 하는데 저희들은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몇 명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그 입주자가 1,550세대 중에 입주할 실제 입주자가 몇 명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 번호라도 좀 달라하면 정부 입주된다고 안 줍니다. 저번에 우리 사업자 갔을 때도 저희들이 요걸 하고 있으면 어려워. 그래가 부탁을 해서 이제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동초등학교 교감생하고 해가지고 카페 하시는 분 그것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런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중흥에도 이제 한번 찾아가 뵙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이사가 아니면 우리 양호동을 가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입주자 거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부분 냈을 때 투표를 해주시고 아까 전당 초등학교 혹시라도 골드 취소되는 615세대하고 중흥차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은 또 8월달에 우리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그때 올릴 때 또 입주한 대표님께서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전화도 좀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좀 도움 좀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설립 인가하고 인가는 영원 2년, 그 다음에 학교는 3년. 그러니까 그 인가 되기 전에 어차피 한번 했다가 취소됐고 어차피 중흥 3차도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 부지는.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가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구미시 쪽에서도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계획 멋진 도시 만들려고 땅만 잘 팔았는데 이거 정규일권이 하나도 안 되니까는 지금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김위원장 미안합니다. 예. 지금 우리 두 분께서 우리 과장님도 지금 약간 열을 내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표현이 됐어. 그런데 이게 바로 그냥 자꾸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탁사 토론 이 같은데 같은 말 반복하는 것보다 아까 왜 문제점을 갖다가 3번이나 보냈다 2년간 하는 과정에서 그 서류학과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가요? 공문을 보내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하시기를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사업 승인 낼 때, 사업 승인 낼 때 이게 이제 행정 시적으로 이제 지자체에 3번이나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협의가 옵니다. 예, 협의가 오면은 협의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시지자체에서 사업 승인을 내주거나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3번을 갖다가 시지자체에 보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 쪽에 그 자료를 학생 수용이 불가하다고. 예, 학생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또 이제 그 구사하고 저희가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 공문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 또 정보 공개 구사하고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확정난이 말 그대로 특별한 게 없으면은 그 자료를 주시면 예, 그걸 나중에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는 제가 똑같이 얘기해봐야 또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고 우리 그 시지자체 오늘 대표 우리 이상범 과장님 나오셨는데 이상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이래 회의를 주자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간을 사업 승인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아파트도 건축하는 건축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매치가 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 보이는 자리가 오늘 주관은 이제 우리 과장님보다 사실 건설국장님이 나오시고 하시는 자리인데 건설국은 구미시에서 말 그대로 건설에 또 최고 수장이고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첫 장을 보시면 확장단지라는 이 도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말 그대로 국가산업단지고 확장단지 말 그대로 저희는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주할 시민들이고 앞으로 또 살아야 될 공간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쉽게 말하면 인허가 내지 사업 승인을 낼 때 문제가 있다라고 3번씩이나 했는데도 시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인허가를 내줄 수 사업 승인을 내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행정이 됐을 때 교육이 이렇게 준비가 없이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3번이나 이야기를 했다는데 말 그대로 사업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처음부터 잘못 맞춰진 거예요. 뭔가 하면 교육청에서는 좋습니다. 교육청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더 이상 안 하는가 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준비물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협의를 분명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라고 벌써 3번이나 냈는데 이거를 지자체에서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사업 승인을 내줬는지 하고 허가를 내줬는지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무분별한 인허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행정에 오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자체는 종합행정이거든요. 경찰서, 관계기관, 쉽게 말하면 교육청, 정주 여건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이 행정에서 인허가 사업 승인을 내줄 때 다 그걸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아파트 짓는 데는 시공과 쉽게 말하고 탑하기부터 시작해서 준공을 내고 입주를 시키는 데까지 2년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근 지자체, 구미시가 아닌 김천시, 칠곡, 부문, 옆에 있는 상주시 여기만 하더라도 이런 인허가를 내주거나 할 때 보면 이미 계획에 어떤 아파트가 아니면 어떤 것 건설을 한다 했을 때 이미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봐가지고 이 아파트 건설하면서 동시에 거의 교육청에서 한 6개월 지나서 따라서 학교를 같이 짓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지으면서 거의 입주할 시기에 맞춰가지고 거의 개교를 하는 경우가 아마 90%가 넘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구미시는 지금 여기에 올 11월까지 입주 세대가 한 5천 세대가 될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5,010 몇 세대가 될 거예요. 5,250. 예, 5,200. 이 5천 세대가 넘는 이 지역에 그것도 신도시에 학교 하나 없이 해놨다는 행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행정인지 참 시민으로서 참 제가 말을 못 했는데 우리 인근에 김천 혁신도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했습니다. 그거는 시작하기 전부터 시지자체에서 굉장히 꼼꼼한 행정을 하면서 준비 과정을 잘 거쳤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무분별하게 수자원 공사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수주받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가 말 그대로 땅 어차피 이 각 건설사에다 땅을 다 수분양했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신 거 아니에요?
분양을 하면서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그냥 해준 거예요. 지자체는 종합행정이에요. 이게 종합행정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교육청대로. 지자체에서는 그냥 인허가만 내주고 문제점이 분명히 3번이나 했다고 공문까지 3번 발송했는데 분명히 학교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각 아파트들 건설사들 지금 쌍용예가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까지 아마 분양 모델하우스 가면은 지자체 건축가라든지는 분양 모델하우스 가면은 팜플렛이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언제 개교될 것이며 옆에 공원이 그럴 것이며 물이 흐르는 어떤 특화도시에 공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좀 이따 이제 수정공사에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말 그대로 이 제일 뒷장에 보면은 저희가 희망하고 나오는 게 수정공사에서 있는데 저희가 꿈꾸는 도시는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은 우범지에 초등학교 하나 없는 곳이다. 막상 가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한 일전에 구미시청 공무원 한 분께서 내가 그 분양을 안 받았기에 천만 당해라 이런 얘기도 수도 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참 이 회의가 사실은 우리 구미시청 지자체에서 사실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 참 좋은 취지로 만들어준 거 같아요. 근데 막상 와서 이제 첫 1번 건의사항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교육청의 우리 김신동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토론이 회의가 그냥 서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가. 근데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실제로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아까 문제가 있네요. 3번이나 쉽게 말해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가 강행을 했다든가 무분별한 행정을 갖다가 말 그대로 강행을 했죠. 행정을. 사업성이 내면은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거 3번이나 해석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 내용을 한번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이제 시지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저 부분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사업 승인을 내주는 바람에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우리 구미 시민들은 구미 시지자체의 행정에 대해서 행정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추후 앞으로 2년 이상, 3년 이상 아까 우리 우미호차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녀들이 3번의 전학을 가지고 그냥 우리 속칭 꼬쟁이 끼놨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행정에 대해서는 구미 시민을 갖다가 보호해야 될 지자체에서 그리고 정주 여건 우리 구미시가 사실은 정주 여건을 갖다가 토대로 해가지고 항상 발전하는 구미시 안전 우리 지금 이 자리가 있는 재난안전대책본 말 그대로 이거는 교육 재난안전 상황입니다. 지금 재난 상황 교육의 재난 상황입니다. 제2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거는 단언컨대 교육 재난 상황입니다. 구미시에. 그리고 업계가 물론 우리 교육지원청의 우리 김민동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전국에서도 사실은 우리 구미시가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특히나 업계지구 산동에 들어갈 지구들이 전국에서 최고 젊은 도시입니다. 물론 특수성 고려 무조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구미시를 더 잘 알고 있는 구미 시민을 알고 있는 우리 구미시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허가를 갖다가 사업 승인을 내서 말 그대로 거의 분양을 받아서 그 시민들이 지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고충을 지금 현재 겪고도 있고 그리고 추후 7월달, 9월달, 11월달 되면 말 그대로 5,200세대 그리고 시민으로 따지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부서가 관련 부서가 내가 봐서는 사업성이 부서가 이제 건축가 아파트하고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참 수요 예측하기가 오늘 이제 우리 김윤동 그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참 수요 예측하는 거기 이제 빈대가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건축부서하고 한번 관련 부서하고 이제 3번이나 이제 그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까 우리 김민동 과장님께서는 추구 문제를 갖다가 분명히 신당초등학교하고 같이 건의를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어차피 업무를 하시니까 그거 좀 해주시가지고 추후에라도 저희가 뭐 전화라든지 뭐 메일이라든지 한번 주고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오늘 회의 주관하시는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파악하셔갖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해주시도록. 제가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뭐 행정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걸 토론했었는데 이거 없고요. 지금 당장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짓고 있고 이제 통합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초등학교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걸어도 다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당장의 안전 대책을 좀 소속히 좀 해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늦었습니다. 늦었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일이 지금 다음 초등학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들이 중학교 문제도 있습니다. 당장 중학교 18년 개국을 했는데 지금 중학교도 늦어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빠르게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시면 똑같이 내년에 또 그 후년에 똑같은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길 거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에서 서로 업무 협조를 좀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 그 안전 대책은 실은 이제 통합 후에 이제 뭐 통합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에서 아마 도로가에서 추진 사항이고 신호등 단계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 설계가 다 되어서 4월달 중으로 통합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신호등 설치하고 아래 경찰서하고 저희들은 현장 갔다 왔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중학교 가면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가 절대 공기가 420좀 되는데 그거하고 이 절차상의 문제가 우리 공무원한테 그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기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합장에 가서 2달 같은 그런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3월 1차 교육할 때 정상적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분 대표님께서 뭐 대마라 초등학교 계시 그런 데도 보면은 공군 교육하고 공사님 뭐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그 주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설계비만 먼저 받았어. 아마 한 2개월 정도 이제 설계 과정을 땡기고 해서 아마 3월 중학교는 2015년 3월 1일자로 정말로 좀 문제점 없이 바로 개교할 완성된 학교에서 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그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뭐 전체적으로는 힘듭니다만 이제 학생 중학교가 한 800명 정도 학교 하나 때문에 매년 줍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850명이 주는 것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복귀주의 특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또 교육도 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국회의원 만나도 한 2번 갔다 왔고 실주 만나고 교육대원 각종 관계부처에 부사장님도 열심히 학교 진행에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육계 현상으로서 어찌 보면은 정규직이 다 갖춰진 학교 지휘롭고 애들이 다니면 좋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되게 너무 짧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후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대표님 저희들하고 좀 토론도 하고 전화도 서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대표님부터 부탁드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또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합격권 너무 오래 끌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공사기간 단축을 그런 공정법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학교 신축에 1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12개월, 15개월 정도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새학교 중흥군이 약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포름, 알데히드라는 그런 발암 물질이 새학교 중흥군 서울에서 검사했을 때 약 7배 이상, 7배 정도 이상이 그게 뭐죠? 나와서 학생들이 되게 학교 다니기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던데 인덕조가 그러면 지금 다음 달 4월쯤에 착공이 들어가면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로 인한 새학교 중흥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건지 그것도 예비 학부모로서 조금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제가 저 분야가 아니라가지고 네. 혹시 전화번호 주시면은 네. 제가 그 담당 부서에다 전화를 해서 대표님께 전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주셔서 많은 학부모들이 약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전화번호? 예, 학부모님이나 대부장님께서 학교 아동 자식분들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간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미비한 점이나 또 아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김경동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잘 해주셔가지고 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2번부터 이런 좀 간단하게 문제 좀 없는 거는 바로 좀 넘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거 21분까지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네, 너 나가시죠. 예, 끝나면 나가시고. 수장회사. 네, 감사합니다. 중하시고. 두 번째 수장회사. 네, 두 번째 지하철 건설 요구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기로는 우미 3차 우미 5차를 가로 지르는 남북 대로를 말씀하시는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봤더니 이게 저희 사업 고시 2008년도 고시를 받고 2010년도에 그 부산천 구간으로 이제 교통영향 평가 심의라고 이제 이런 대단히 사업을 하면 교통영향에 대해서 다 분석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 분석한 결과 이 메인도로 3개 교차로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이 B등급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B등급이라는 게 뭐냐면 A부터 F까지 교차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게 되는데 뭐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리는 수준이다. 한 번 이상, 2번 이상 걸리는 수준이나 그런 거를 결정하는 거에서 B등급이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이 교차로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승강청에서도 이제 지하철도를 요구했을 텐데 이제 평면오차가 합당하다라고 검토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구미 4단지 옥계 지하차도랑 비교를 하시는데 옥계 지하차도는 거기 이제 사업 승인 당시도 이제 D등급 이하로 좀 안 좋은 여건이었고 거기가 또 67호선 국도가 지나가는 곳이라서 거기랑 여기랑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옥계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5공단 앞으로 사업 안 하실 겁니까? 5공단 입시 안 하실 거예요? 5공단 차가 유입 안 됩니까? 2015년도에 이거 했다하는데 2015년도에 그 앞에 차가 몇 대 생겼습니까? 2015년에 우미리 그다음 앞으로 중흥 골드 들어온 상태에서 이거 교통령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게 그 2009년도에 하이테크밸리 5단지가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 2010년도에 저희가 분석했는데 그 수련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옥계 4단지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200. 그러면 하이테크밸리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도 200만 ton 이상. 더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진입도로가 확장됩니다. 지금 현재 옥계 사거리에서도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옥계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죠? 네. 지금 엄청난 교통 대란이 이미 옥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하차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없는 확장단지는 앞으로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태를 막고자 지금 그나마 늦었지만 그런 예상이 되니까 수자원공사에 이런 걸 얘기한 거고 구미시에서도 이런 거를 알아서 같이 행정을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교통령과 왜 15년 했냐고요? 지금 당장 다시 해달라는 얘기고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하이테크밸리 구미시에서 유치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구미에서 하이테크밸리에 유치할 때 하이테크밸리가 얼마나 크다고 얘기했습니까? 기존의 공단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이테크밸리는 그 진입 도로가 지금 계획된 부분이 2개소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확장을 통과하는 교통량도 있겠지만
교통량이 적정에 분산이 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항문대가 됩니까? 항문대 해평 쪽입니다. 해평 지금 산동 쪽하고 해평 쪽으로 하이템페리가 두 군데로 그 행정국이 나눠지는데 해평 쪽은 그 상원 별도 낙동강을 해당하는 교량이 지금 그 교량을 건설하는 별도 진입도로가 계획이 돼서 뭐 조만간에 착공이 될 예정이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박사장님이 아까 그 저희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개발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부 주변에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걸 누락하고 여기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정한 어떤 계획에 대한 어떤 기준을 다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여기 이 자리에서 뭐 가구를 뭐 당장 지하철을 건설하십시오. 아무도 그 의사 결정 못합니다. 그 저희가 뭐 사당의 의자를 들고시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대표님 연락드려서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건지를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당장 15년도에 했던 거를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 사비로 어떤 공사를 저희 뭐 집을 만드는데 그 뭐 하루에 통과하는 차량이 2대가 되든 3대가 되든 간에 지하차도로 고가구를 놓아서 하면 내가 언제든 편리하게 다닐 수가 있겠구나. 그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현실에 맞는 지금 교통영향평을 다시 재평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리고 저희 설명할 때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오공란에 보면은 이제 진출인도가 있고 아직도 말이 됩니까? 여기에는 다 부주가 다 지정하실 때 다 참여하신 거 아니셨어요? 정부 관계기가 다 참여하셔서 국민 국가단지 확장단지라고 이 계획을 다 안 하셨습니까?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하나도 몰라요. 다 전화를 제가 이거 작년부터 제가 전화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확장단지 연합회 실소 대표가 할 때 이 공원부터 시작해서 유성부지, 이 산업시설, 산업지원시설 다 뭐가 들어오냐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고 파출소 소방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만에 뭐가 유입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왜 없냐고 방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도상부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도상부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근데 다 몰랐대요. 국민시청 제가 수십 번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녹음도 있어요. 통화 전도 녹음하겠습니다. 녹음된 적도 있어요. 그때 했던 분이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책임 없는 발언이죠. 요걸 바뀌었다. 안하는가 없다는 저는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그럼 수장공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상부지 처에 할 때 협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요 부지, 요 위치에 도상부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단기 계약만 협의를 하셨습니다. 토지용기 주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협의를 돌리죠. 네, 그러면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구미시에서는 제가 작년에 전화했을 때 거기 도서관이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같은 현상들이 사실 수장원과 뭐 관리자나 시청들이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국가택지 조성할 때 이 가나다 도시, 뭐 여기는 아파트 도시, 여기 무슨 학교 도시 다 협의하셨다. 다 협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 와서 그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쯤 계획이, 언제 10년 전에 이게 계획이 나왔는데 10년 동안 여기에 대한 계획 자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획 자체를 하니까 이건 중립이 아닙니다. 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건물이 형성이 돼서 그렇게 나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뭐 학교 도서관이 나왔으면 이게 된 거거든요. 지금 도서관을 하나 짓는 데 있어가지고 옆에 주변 사정하고 주변에 여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양포 도서관을 짓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일단은 뭐 거기 도서관 부지가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걸 갖다가 부지 밀기라든지 예를 들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꿈에는 도서관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포 도서관 지금 7개, 그 다음에 확장단지에 또 생긴 게 8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도서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2008년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집 들어서고 이런 거는 몇 년 안 됐잖아요. 작년부터 다 들어섰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물론 또 그렇게 이걸 행정적으로 전부 다 이게 내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약간 고생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까 좀 더 차후에 여기 완공이 되고 나면 이거를 우리가 예상을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수경에 반영을 하실 거면 어차피 뒷부분에 보면 CCTV에는 또 나오니까 거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주변도 같이 저희들이 하고 만약에 한다면요, 그 파출소 쪽하고요, 그다음에 운동이나 어깨동에 동사무소, 그다음에 경찰관들 쪽하고도 연계해서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만약에 우번지대거나 아니면 그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아마 선정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선정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차피 수경에 예산을 반영하실 거면 아파트 쪽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전체 반영을 해달라.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는 걸 주시죠. 자, 뭐 CCTV라는 게 부담제 다음은 저희 그 현장에 공사가 진행된 구간은 설치는 다 돼 있고 일부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우미 3차하고 구간에서 전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6월 정도면 6월 7월경이면 지금 앞에 계신 분들 그 대표로 계신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 지구를 분리해서 사업 준공을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준공과 연계해서 입주하시는 그 시점 전에는 다 전등이 돼서 또 이용하시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지역이 조금씩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조금 추가로 설치한다는 이런 부분은 지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등 어차피 하실 거면 그 왜 중흥 2차도 웅이 그 학교 사이 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보면 가로등이 한쪽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가 지금 전등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등이요? 예. 전에 갔을 때 진짜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 폭이 10m 도로입니다. 10m 도로고 도로나 필요 도도 제가 전기 접수가 되라서 근데 저희 공사할 때 그 이게 분산되는 각소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 다니시는 분산이 엄청 커지고 지금 후보도 사실 내용 달아주면 저희가 필요할 때는 많이 있잖아요. 아, 이건 알고 있어요. 수를 해서 진행했고 그 어떤 뭐 등이 도로를 그 다니시는 분 안전에 굉장히 기준이 어떤 저는 이제 들어가는 그 등도 LED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산되는 거에 굉장히 조금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만약에 전등하실 거면 뭐 지금부터라도 켜놓으신 게 낫지 않습니까? 굳이 늦게 켤 이유가 있습니까? 입주민들이 나와서 빙빙 돌고 이제 산책도 다 하시는데 빨리빨리 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공사 10분부터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예. 10분 통합진을 하는데 뭐 파출소나 이런 관공 행정기관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단지 내에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신경 시설이 도입될 수 있는 용지나 이런 것들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환경 탑 쪽에서 주민 수요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서하고 오해 소방본부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경찰서하고 소방본부에다가 그쪽 업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확장단지의 주에 수조원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외국인 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 시설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인 절차에서 추가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번 교통행정과 오이십니까? 예, 경기자님. 교통령 대주교 현정입니다. 아무래도 그 버스 정장을 좀 특성화 있는 걸로 해달라고 좀 문의 들었는데 실제로 뭐 저희들이 그 정장은 그 도시 경관 관련해서 시민이 뭐 자문을 통해가지고 그 디자인을 구미시에 맞게끔 만들어놔가지고 그걸 좀 특허를 해가지고 그래 운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이 이제 거의 뭐 구미의 모든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다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것도 그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뭐 디자인보다도 이 승강장하고 예산이 좀 많이 적어가지고 지금 뭐 기존에 설치되는데도 좀뭐 철제를 해가지고 승강장에 임시로 몇 개 설치하는 거 비를 막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뭐 예산 빨리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지붕이 있는 걸로 현재 디자인을 가지고 그라도 빨리 설치하는 게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지금 우선적으로 뭐 버스 노선이 완전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맞춰가지고 추경 예산 세워가지고 빨리 세워주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민원을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빨리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시에서 또 행정받고 얘기하는 게 죄송한데요. 이미 이렇게 아파트에 입주했는 세대가 3,000명이 넘습니다. 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철판대기 하나 꽂아놓고 비바람 맞아가면서 겨울 추운 날에 버스를 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구미시 어떤 도시입니까? IT 기반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IT 기반 도시에 맞게 이런 여기에 제가 디자인까지 첨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디자인까지 고려를 해서 일반적인 아닌 새로운 구미시에 새로운 도약을 생각하시고 그에 걸맞는 버스 정류장을 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자료까지 제가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이런 거를 첨부해서 추경 예산을 더 높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대책을 그거와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 하나는 먼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이고 하나는 물이 그러도록 적용 플러스 그 냄새 들라도록 그걸 좀 해달라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원리로 바로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오답체 17번 이거는 뭐 어차피 해준다 하니까 오늘 환경 안전과에는 행사 때문에 안 나오셨지? 예,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 아시잖아요. 예, 그거는 조명에 대해서는 해주게 됐고 18번 안전재난과 요 CCTV 이것도 뭐 주경에 뭐 예산학교에 하면 되고 도로가 문제 공을 얘기하면 되네요. 도로가 여기 삼성초등학교 지금 여기 골프장 선산 제설 쪽으로 가는 여기는 지금 공사를 지금 발전해가지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간 동의해가지고 올 중에는 하여튼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야 겠습니다. 그럼 신호등을 어디 설치 생각이 있습니까? 신호등은 저 골프장 입구도 가는데 그거 상관이 안 씁니다. 그죠? 지르게. 중 2차 나와서 예, 상관이 거기는 여기 수산공사에서 하고 그 위에 국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우리가 또 이제 그 뭡니까? 거기는 우리가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인도를 만드실 건데 인도는 양측으로 만드실 건데 한쪽 같지 않아. 한쪽만 만듭니다. 얘들 그쪽 우측 나가는 데 나갈 쪽 우측 예 그렇죠. 그러면 신호등은 일단 거기 하나 설치하실 거고 우측으로 인도를 설치하실 거고 그러면 펜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안전망은 설치됩니까? 펜스는 저희 예산은 1억 5천을 세웠는데 뭐냐면은 우리 저 구국도에 그 교통선하고 이래가지고 그 신호 체계 만드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산 1억 5천 조금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자리까지 쓰면은 펜스 설치할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제안인데 그럼 횡단 쪽 상거리에 신호등이 생기면 횡단보도는 몇 개가 생길 예정인가요? 횡단보도는 현재 지금 보자 두 개면 이렇게 좀 상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너편 가기 위한 횡단보도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 중 2차 쪽과 이 산 쪽 이쪽에 횡단보도 두 개를 예상하시는 거 맞죠? 그죠? 가다가 저희 단지 내고하는 단지내 말고 그쪽 국도에 아이고 단지 앞에 거기는 그것도 두 개. 여기 말고 여기 횡단보도 이쪽 뭔가 이쪽 두 개. 딱두 개. 아 그래요? 진행을 하던데 횡단보도는 제일